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문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고 정말 많이 헛갈리셨을 거예요. 아이가 상담을 가야 하나? 심리 검사를 먼저 해야 하나? 소아정신과를 가야 하나? 부모 코칭을 받아야 하나? 제가 상담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뭘 먼저 해야 하나요? 특히 아이가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조금만 일이 뜻대로 안 돼도 굉장히 떼를 쓰고 친구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고 학교 적응이나 공부까지 힘들어하면 어떨까? 부모님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아이가 ADHD 불안이 너무 높은 건가? 친구를 잘 못 사귀면 어떡하지? 이 상태로 학교는 갈 수 있을까? 사춘기 오면 어떡하지? 네, 너무 많은 고민들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크면 괜찮아지겠지.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우리 아이도 그랬는데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아이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계시는 게 바로 부모의 불안이고 이 불안도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아이에 대해서 부모인 나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사춘기 전에 부모님의 말을 비교적 잘 들을 때 친구 관계에서 새롭게 다시 시도할 기회가 많고 사회성의 진입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이도 노력하기가 쉽고 부모도 도와주기 훨씬 쉬운 때,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어디를 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아정신과를 가야 하나? 상담센터를 가야 하나? 놀이치료를 고민하실 수도 있죠. 감각, 통합, 놀이치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큰맘 먹고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정상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오신다면 부모님 참 허탈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갈 필요 없어. 가봤더니 정상이래. 이런 말 아는 선배 맘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소아정신과를 가야 하나 상담센터 가야 하나 이것부터가 너무 많이 헷갈립니다. 소아정신과와 상담센터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아정신과는요. 정신건강의학과인데 아이들을 보는 곳이겠죠.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에요. 아이의 증상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고요. 여기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ADHD, 그리고 심한 불안이나 우울, 발달의 문제, 의학적인 평가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소아정신과의 강점은 의학적인 평가, 진단, 치료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정도, ADHD 의심될 때 부모님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병원에도 한계는 있어요. 부모님들이 병원에서 기대하는 답이랑 병원이 제공하는 답이 아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이런 걸 알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 아이는 말만 하면 화를 낼까요? 왜 친구랑 한마디도 못하는 걸까요? 왜 며칠씩 끙끙 앓는 걸까요? 근데 이런 게 검사 결과에 나오지는 않아요.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그게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머님이 듣고 오시는 이야기는 정상 범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치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병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돈을 쓰고 검사를 하고 이 말만 듣고 온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고 또 내가 너무 돈을 낭비했나? 내가 예민하게 생각했나? 하는 부분으로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근데 정상이라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힘들까요? 질병이 아니라는 것과 어렵지 않다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상담센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담센터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의 정서, 관계, 자존감, 불안 이런 것들을 학교 적응 문제와 같이 병원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다룹니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 진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상담센터에서 이것을 감별해서 병원 치료도 병행하도록 요청을 드리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어린아이일수록 약을 먹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놀이치료나 뭐 미술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조금 가다듬으면서 좋아지기를 조금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병원의 약을 선택하시기도 하시죠. 상담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정서, 관계, 행동 변화까지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죠. 병원과 검사의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종합심리검사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풀밭대리라고 부르는 검사를 병원에서도 상담센터에서도 하게 됩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아요. 한 60에서 70만 원 전후가 안내되는 곳이 많죠. 이유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전문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 보고서도 쓰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회 상담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되고요. 상담은 싼 곳도 있지만요. 그래도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진행하시는 곳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으로 박사님이시라든가 유명한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받으시죠. 상담은요,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부담이 커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려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작 데리고 오셔서 검사를 받으신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상담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검사하는 사람, 임상심리사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상담사가 따로 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심리상담 전문가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풀밭대리를 진행할 때는 제가 직접 합니다. 놓치는 정보가 없게 좀 꼼꼼히 챙기는 편이죠. 검사를 받아서 또 여기서도 정상이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괜히 받았나? 라는 후회가 또 남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허탈해 하시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죠. 제가 이거를 진단하는 데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검사를 양육을 위한 지도처럼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검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검사까지 같이 하면요, 이 검사들을 가지고 제가 조합을 해서 아이 검사 3종, 그다음에 부모 검사 3종으로 한 총 6종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검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해석 상담하는데 더 많은 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작 부모님들이 또 물어보고 싶으신 것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시간 30분 정도 해석 상담을 하고요.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아이와 나를 이해를 하고 양육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더더욱이죠. 이걸 통해서 아이가 부족한 점, 부모님이 어려운 점,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 스트레스가 줄고 불안이 줄고 하면서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죠. 아이도 변화하게 됩니다.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사실 많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두 아이가 있어요. 둘 다 엄마가 학습 문제로 오셨습니다. 학습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신 거죠. 숙제해야지 하면은 싫어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아이였고요. 관계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부모님 눈에는 둘 다 공부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화 많이 내는 아이, 사회성 걱정되는 아이입니다. 둘이 하는 행동이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A의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많이 예민했어요. 그리고 불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기질이었어요. 기질 검사는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에서 좀 많이 나와서 유명해진 검사가 있는데, 이런
기질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요, 채점부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엄마가 무서운 경우에는요, 틀릴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냥 이걸 안 해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끝까지 해. 왜 이것도 못해? 왜 집중 못해? 하면서 계속 공부 문제로 들어가게 되시죠. 근데 공부 문제가 아니에요. 불안한 기질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학습에서 틀리는 것, 시험, 평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더 강하게 시키게 하려고 하시고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요, 실패를 견디는 경험,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경험, 감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똑같이 숙제하라 그러면 화내고 너무 힘든 아이였는데요. 활동성이 높고 하고 싶은 것을 보면 막 움직이는 아이예요. 부산한 아이에 해당이 되죠. 부모님들이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숙제가 어렵고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냥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책상에 앉는 거가 왜 힘드냐면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판별이 좀 필요하죠. 왜 안 해? 계속 야단친다고 해서 아이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ADHD인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질인 아이도 있고요. ADHD인 경우에는 약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용한이라고 주의만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보면 이런 아이들은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지속하지 못해서 좋은 잠재력, 지능을 가지고도 공부를 너무 어려워하고 힘든 건 아이들은 싫어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잠재력을 발휘해 보질 못합니다. 부모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왜 힘드냐면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아이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셨어요. 재촉을 하면 아이가 불안한데 재촉을 하면 너무 불안이 높아집니다. 불안이 높아지다가 아이가 폭발을 하게 되죠. 부모님은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시죠.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훈육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길러지지 않고 집에서는 계속 문제만 반복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이 문제는 아닙니다. 둘 사이의 반복 패턴을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부모님은요. 아이가 너무너무 부산한 것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아이를 관리, 감독을 하셨어요. 양육태도 검사이거든요. 양육태도 검사를 해보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엄마한테 사연이 있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의도 많이 들었고요. 다른 엄마들한테 굉장히 눈치도 보였던 거예요. 엄마의 양육태도 문제도 있지만요. 아이의 기능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셨어요. 이런 검사가 있는데요. 이런 검사는 여기 보면 불안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ADHD인가도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병행을 해야 되고요. ADHD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반드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를 계속 화나게 만들거든요. 부모님이랑 관계가 많이 안 좋고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관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거는 반항성 외금 쪽에 많이 나오죠. 부모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는 많이 안 가더라도요. 일단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통제가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검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이 검사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두 관계는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 양육 태도에서 고쳐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늘려야 하는지, 아이가 어떤 부분이 힘들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립니다. 코칭이라고 하죠. 심리 코칭은 왜 그랬는지 그 엄마의 심리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가족 상담으로 박사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그냥 똑같이 겪었어요. 아이들을 너무 돕고 싶었는데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변하면 아이는 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봤더니만 엄마 아빠는 부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다룰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해서 부부와 가족 상담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 아이랑 부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 이렇게 공부하게 됐고, 제가 한 번에 그래도 파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심리상담이 정말 오기 어렵구나, 검사는 너무 비싸구나, 그리고 해주는 이야기가 정상입니다, 병원 가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정말 마음먹고 오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에 내가 이걸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 검사는 건강검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병이 생긴 뒤에 빨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4학년을 넘어서면 부모님의 말이 딱 통하지는 않아요. 상담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아이의 미래나 부모님의 아이의 미래는 서로 많이 연결돼 있어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게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고요. 아이는 이걸 통해서 좋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학교 가서 잘 적응하고 공부라는 어려운 것도 해결해 갈 수 있고 진로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구글 폼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여기에 궁금하신 거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조금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상담이 필요한지 병원을 가야 할지 뭐 이런 거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부모 코칭부터 그 다음에 검사를 먼저 시작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상담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상의하면서 알아보고 로드맵을 같이 한번 세워볼게요. 무작정 긴 상담 시작하시기 전에, 무서운 병원 가시기 전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방향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시간 절약, 비용 절약, 양육 불안의 감소, 치료를 놓치지 않기, 그리고 적절한 도움을 아이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검사에 대한 구성은 제가 영상에서 오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오픈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세부적으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문의를 남겨주시고, 댓글에는 일단 신청해 주시고요. 일단 아이를 바꾸기 전에, 큰돈 쓰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인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는 사실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지만요, 부모는 아이와 매일 살아가야 하잖아요. 변화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